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에는요, 진짜 신기하게도 두 개의 세상이 딱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 밈에서 시작된 예측 불가능하고 아주 열광적인 밈코인의 세계고요. 다른 하나는 이 혼돈의 질서를 좀 부여하려는 전 세계적인 규제의 움직임입니다.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저축을 인터넷 농담 하나에 걸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설마 하면서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숫자가 뭘까요? 바로 도지코인이 2024년 단 한 해 동안 보여준 가격 상승률입니다. 무려 300%가 넘어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인터넷 농담에 기꺼이 돈을 거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열풍이 밈코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알트코인 중 하나인 리플, XRP도 보세요. 이것도 거의 280% 가까이 올랐거든요. 시장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심지어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마저도 2024년에 151%나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폭발적인 수익률의 가능성, 이게 바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인 셈이죠. 자, 이 현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밈코인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밈코인이 도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밈코인은요, 복잡한 기술이나 뚜렷한 사용처보다는 인터넷 문화, 그 파급력에 모든 걸 걸어요. 그러니까 재미, 그리고 커뮤니티의 힘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얼마나 열광하느냐, 바로 그게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자산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 뒤에는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동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첫째,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유명한 포모 심리가 있고요. 둘째, 우리는 하나다 하는 강력한 커뮤니티 소속감이 있습니다. 셋째, 단돈 몇천 원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게 하는 일종의 복권 효과도 작용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재밌으니까 투자이면서 동시에 오락인 거죠. 이 네 가지가 딱 합쳐지면서 거대한 열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파티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이제 이 화려한 열풍의 뒷면, 그러니까 상당한 위험과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올랐다가도 또 아찔하게 떨어지는 걸 반복하잖아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투자자한테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규제 당국이 시장을 아주 예의주시하게 되는 겁니다. 밈코인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위험 중 하나, 바로 러그풀입니다. 이름 그대로 양탄자를 확 잡아 빼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투자금을 싹 모은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기 수법이에요.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처참합니다. 러그풀이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들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아주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냉혹한 현실 점검일 텐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발행된 밈코인의 무려 97%가 결국 가치를 잃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몇몇 성공 신화 뒤에는요, 사실 수천, 수만 개의 실패 사례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혼란과 위험 속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질서를 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규제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2024년 중반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실제 암호화폐 이용자 수가 778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건 더 이상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국민이 관련된 시장이니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같은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사실 간단해요. 거래소가 고객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해킹 같은 위험에 대비하게 하고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기를 막아서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유럽연합의 미카법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계획까지 전 세계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규제의 틀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인 겁니다. 네, 유럽연합, 미국 같은 주요 경제대국들이 모두 이 규제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법 없는 서부 시대처럼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이제 암호화폐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초기에 그 자유분방한 혁신과 제도권의 안정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금융당국이 밝힌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억누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참여자가 혁신적인 상품을 거래하는 건전한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나 조작 같은 걸 없애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판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암호화폐는 규제라는 틀 안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하면서도 한때 세상을 열광시켰던 그 예측 불가능하고 창의적인 에너지, 그 정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혁신과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거대한 실험의 결과는 어쩌면 시장에 참여하는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